가지고 장난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그것이 바로 성폭력입니다. 이렇게 선생님이 가지고 왔어요. 몸을 가지고 장난하고, 그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은 그것이 성폭력입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정말 몸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말로 하는 것도 굉장히 큰 상처가 될 수 있으니까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성폭력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성폭력은 누가 할까요? 성폭력을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성폭력 하는 사람. 곰곰이 생각해 볼래요? 성폭력 하는 사람은 누굴까? 성폭력 하는 사람은 머리 뿔 달린 도깨비 눈을 한 이상한 사람이 성폭력을 할까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질문해 볼게요. 자, 1번 모르는 사람이 성폭력을 합니다. 자, 2번 아는 사람이 성폭력을 합니다. 자,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성폭력을 하는 사람은? 성폭력을 하는 사람은, 그죠? 성폭력을 하는 사람은 여기 보면은 아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성폭력을 하는 사람은 우리 친구들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요. 우리 친구들 아는 사람이야. 아는 사람. 자, 그럼 우리 친구들은 아는 사람 하면 누가 떠올라요? 아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아는 사람 그러면? 그죠? 아는 사람. 학교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 뭐 선생님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방과후 선생님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선생님이 있을 수 있고, 학원에 가면 만나는 선생님도 있을 수 있고, 복지관에서 만나는 선생님이 있을 수도 있고, 회사를 다니니까 회사에서 만난 선생님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이런 사람들이 아는 사람이야. 아는 사람. 그래서 성폭력은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아는 사람한테 우리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훨씬 많이 있어요. 자, 그러면 성폭력은 어디에서 일어날까요? 장소가 어디일까요? 이 얘기는 선생님이 앞에 얘기를 했는데 생각나는 친구 있나요? 성폭력이 발생하는 장소는 어딜까요? 자, 봤더니 어디에서 많이 발생하냐 봤더니 학교 주변에서도 있고, 놀이터도 있고, 동네 골목도 있고, 다양한 곳, 오락실도 있고, 뭐 PC방도 있고, 다양한 곳. 성폭력이 일어나는 장소는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고 있고 내가 다니는 그 어떤 장소에서든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게 회사일 수도 있는 거고, 그게 학교일 수도 있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성폭력 장소는 이렇게 다양하게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몇 가지 상황을 가지고 왔어요. 자,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선생님이 대처법, 어떻게 하면 좋을지 대처법을 얘기를 해줄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아는 사람이, 친구가 집에 걸어가는데 걸어가는 길이 멀다 보니까 아는 사람이 오토바이를 태워주겠다면서 타라고 하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 오토바이를 태워주겠다고 하면서 타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타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러면 1번 아는 사람이니까 안심하고 차에 탈 수도 있고 오토바이에 탈 수도 있고, 타라고 하니까 탄다 그 얘기예요. 타라고 하면 탄다. 아니면 2번 낮 시간이니까, 깜깜한 어두운 시간이 아니니까, 낮 시간이라면 위험하지 않으니까 차에 탄다. 아니면 오토바이에 탄다. 그죠? 3번 아는 사람이니까 인사하고 탄다. 아니면 4번 고맙습니다만 저는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한다. 자, 몇 번으로 해야 될까요? 몇 번으로? 타라고 하면 차를 타거나 오토바이를 타라고 해요. 태워다 준다고 할 때 우리는 몇 번으로 얘기해야 될까요? 그럼 우리는 이제 4번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저 혼자 걸어갈 수 있어요. 저 혼자 갈게요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는 사람인데 내가 다리가 너무너무 아파서 이 차를 타고 싶어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자,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차를 너무너무 타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까 우리 친구들 스마트폰 다들 있잖아요. 그럴 땐 누구한테 전화하면 돼요? 그럴 때는 부모님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여기 걸어가는데 어떤 삼촌이 차 태워준대요. 타도 되나요? 그래서 엄마가 타도 돼 라고 했을 때 타는 것이지, 아는 사람이니까 타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타고 싶다 그러면 꼭 부모님한테 얘기하고 부모님이 타라고 했을 때, 그럴 때만 타는 것이지 부모님한테 허락을 받지 않았으면 절대 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회사에 갔어요. 이제 나중에 우리가 회사에 취직해서 이제 열심히 돈도 벌고 일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회사에서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은정이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일을 하고 있는데 같이 일하는, 자, 은정이는 여자예요. 여자. 근데 같이 일하는 남자 부장님이 은정이가 이쁘다면서 볼을 이렇게 쓰다듬어요. 아유, 일을 너무 잘한다 하고 볼을 이렇게 쓰담쓰담 하기도 하고 볼을 이렇게 막 꼬집기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부장님이 한 행동은 나쁜 행동일까요? 좋은 행동일까요? 예쁘다고, 일 잘했다고 볼도 꼬집고 쓰담쓰담 하는 행동은 나쁜 행동이에요? 아니면 잘한 행동이에요? 이것은 나쁜 행동이에요. 나쁜 행동. 자, 이 같이 일하는 사람이 은정이가 아니면 나중에 우리 친구들이 이제 회사를 다닐 거니까, 자, 내가 가서 일을 할 때 내가 너무너무 일을 잘하고 내가 너무너무 이쁘면, 그죠? 부장님이 아니면 같이 일하는 사람은 일을 잘했다면서, 선생님이 아까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냥 먼저 끌어안고 먼저 볼을 쓰다듬는 게 아니고 정말 이렇게 하고 싶으면 너무너무 예뻐서 그래, 내가 볼을 한번 쓰다듬어도 될까? 라고 물어보는 게 맞는 거예요. 자, 그러면 쓰다듬어도 될까? 라고 했는데 그럼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네, 좋아요 해야 돼요? 아닙니다. 그죠? 나의 몸은, 소중한 나의 몸은 내 몸으로서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어떤 친구는 너무 좋으면 좋아요라고 얘기는 할 수 있어요. 누구는 싫어요라고 이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좋고 싫음이 무엇인지 알아야만 이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일을 할 때 같이 일하는 사람이 예쁘고 일을 잘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나의 몸에 함부로 터치를 하거나 터치하고 싶어서 터치해도 괜찮아 라고 물어보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행동하는 건 나쁜 행동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일이 생겼으면, 자,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이런 일이 생기면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볼을 쓰다듬는 게 싫어요. 말로만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꼭 누구한테 말씀드리라 그랬죠? 꼭 있었던 일을 부모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회사에서 있었던 일, 복지관에서 있었던 일, 아니면 학교에서 있었던 일, 이런 일들은 꼭 부모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늘 필요해요. 우리 친구들을 보호해주고 안전하게 지켜줄 사람은 우리 부모님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이런 일이 생기면 우리 친구들은 꼭 부모님한테 말씀드리는 걸로 약속해요. 자, 그럼 이번에는 성폭력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생겼을 것 같은지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성폭력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그림으로 그려볼 수 있을까요? 성폭력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생겼을 것 같은지 그림 그리기. 선생님이 오늘은 이제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성폭력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생겼을지 한번 그려보세요. 선생님이 이렇게 했더니 어떤 친구는 지금 우리 친구들 다 마스크 쓰고 다니죠. 그런데 옛날에 선생님 저 TV 봤더니요, 성폭력 한 사람이 이렇게 마스크 쓰고 나왔어요. 그래서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썼어요. 그래서 모자를 쓰기도 하고,
선글라스를 쓰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친구는 뭐 뿔난 모습을 그리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을 그렸는데, 성폭력을 하는 사람은 뭐라 그럴까, 우리가 주변에서 만나는 사람하고 다른 얼굴들을 갖고 있을까요? 옆에 있는 친구와 아니면 복지관에서 본 선생님이나 회사에서 만나는 사람들하고는 다른 얼굴을 하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죠? 성폭력을 하는 사람은 어느 장소에 누구든지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생긴 게 다른 모습이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내 얼굴처럼 비슷하게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사람하고 비슷하게 생길 수도 있고, 내 주변에서 자주 만나는 사람들과 생길 수 있는 그냥 평범한 얼굴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성폭력을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모습이 다양하고 다른 얼굴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폭력은 아는 사람한테 일어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의 얼굴을 띄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런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설명을 또 다시 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이제 모르는 사람이라고 얘기가 나와 있어요. 아까는 성폭력을 아는 사람이 대부분 많이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는 사람이긴 하지만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스마트폰에서 채팅으로 만난 사람이 있어요. 스마트폰에서 얘기하는, 채팅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 사람은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게임하다가 게임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 사람은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제 저는 아는 사람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모르는 사람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모르는 사람이죠. 모르는 사람. 그죠? 자, 모르는 사람. 게임만 했을 뿐이고 채팅만 좀 했을 뿐이에요. 이게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채팅할 때는 내가 누군지 나를 제대로 밝히지 않고 다른 사람의 모습을 해서 다른 사람으로 나를 소개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 자,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 아는 척을 하면서 같이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죠? 어디에 가자, 아니면 배고프니까 과자 사줄게. 예를 들면 배고프니까 피자 좋아하지? 그럼 피자 사줄게 라면서 가자고 해요. 자,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 선생님이? 저 거기 안 갈 거예요. 저 가는 거 싫어요 라고 얘기하라 그랬죠. 근데 이 얘기하는 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뭐 이렇게 하자고 하면 누구한테 연락해봐요? 누구한테? 그죠? 부모님한테 연락해보는 거예요. 집에 가는데 엄마 누가 나한테 이렇게 가자고 했는데 가도 돼요? 라고 전화해서 무조건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가도 돼 라고 허락을 받았을 때만 따라가는 것이지, 그 어떤 누구라도, 여기는 모르는 사람이지만 아는 사람이라도 허락되지 않고 내가 따라가고 싶다고 해서 따라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 모르는 사람은 일단은 절대 그죠? 맛있는 거 사주든 뭘 사든지 간에 절대 따라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지금 얘기한 게 또 나와 있네요. 게임 중에, 채팅 중에, 자, 알게 된 사람. 그러면 나는 채팅을 좀 해봤으니까 나는 저 사람 좀 아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채팅 중에, 게임 중에 알게 된 사람이 맛있는 거 사준다면서 어디로 나오래요. 너 어디 살아? 저 여기 여기 무슨 동네죠? 여기 무슨 동네예요? 여기 미살. 미살이에요? 네, 미산. 다시 미살. 자,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게 또 나왔어요. 게임 중에, 채팅 중에 우리가 말을 해봤잖아요, 이제. 그죠? 게임과 관련된 얘기도 해보고, 채팅하면서 이런저런 몇 살인지 어디 산지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저런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이 맛있는 거 사준다면서 나오래요.
아, 친구야, 너는 어디 위사리에 사는구나. 근데 나도 위사리에 살아. 그런데 정말 떡볶이 맛있게 하는 집이 있거든. 내가 너 사주고 싶으니까 어디로 나올래? 이렇게 채팅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게임 중에도 어디로 올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채팅 중이든 게임 중이든 누군가 만나자고 이야기할 때는 절대 나가서는 안 되죠. 그리고 이렇게 만나자고 할 때는 만나자고 한 사람이 누군지 그 상황을 꼭 부모님한테 말씀드려야 돼요. 게임 하는데 누가 나오라고 해요. 채팅 중인데 누가 나오라고 해요. 라고 얘기를 해야지 혼자만 알고 있으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절대 나가면 안 돼요. 자, 아니면 다음에는 누군가 길을 물어봐요. 길을 물어봐. 이렇게. 자, 어디가 어디니? 하남시 장애인 복지관이 어디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착한 사람이야. 나는 친절한 사람이니까 내가 좀 알려줘야지. 그래서 길을 알려주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죠? 길을 알려주고 싶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길을 알려줄 수는 있어요. 길을 알려줄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설명해주는데 잘 모르겠어. 같이 가자. 라고 얘기할 때도 절대 따라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아는 사람의 차를 탈 때, 그죠? 집에 가는 길인데 복지관 선생님이 차를 태워준대요. 아니면 회사에서 퇴근하고 집에 가는데 회사에서 일을 같이 하는 사람이 집에까지 태워다 준대요. 자, 그러면 이때는 네, 고맙습니다 하고 차를 타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상황이 오면은 선생님이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해요. 이런 상황이 오면 누구한테 꼭 확인하라고요? 그렇죠. 부모님이나 가족에게 차를 타도 되는지 꼭 전화해서 자, 부장님이 태워준다는데 타고 가도 돼요? 라고 물어봐서 타고 와도 돼? 라고 허락을 했을 때만 타는 것이지, 자, 내가 다리가 아파서 걸어가기 싫으니까 타라고 했을 때 타면은 절대 안 돼요. 그래서 꼭 허락을 받고 타야 된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친구들 혹시 비밀이 있나요? 비밀? 친구들 사이에 비밀이 있을 수 있고 나는 엄마랑만 아는 비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다양한 비밀이 있을 건데, 자, 비밀은 지켜야 될 비밀이 있고요. 지키지 않아도 되는 비밀이 있어요. 자, 그게 어떤 건지 선생님이 지금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거는 뭐죠? 맛있는 케이크도 있고 이렇게 꽃다발도 있어요. 아마도 보니까 내가 아는 친구의 생일인가 봐요. 생일날 케이크도 먹고 꽃다발도 선물도 해주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가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친구 몰래 우리가 생일 파티를 할 거니까 이건 비밀이야. 친구한테 얘기하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비밀은 지켜야 될 비밀이에요? 지키면 안 되는 비밀이에요? 어떤 비밀이에요? 이 비밀은 지켜야 되는 비밀인 거예요. 친구를 위해서 깜짝 파티를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몰래 지금 준비를 하는 거니까 이럴 때는 이 비밀을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비밀은 지켜야 되는 비밀이에요. 자, 그런데 자, 생일 파티를 비밀로 할 때는 지켜야 할 비밀이에요. 생일 파티는 지켜야 할 비밀. 자, 그런데 누군가 나의 몸을 만지고, 그죠? 나의 몸을 만지고 그 몸이 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입술에 뽀뽀할 수도 있고 몸 어디를 터치하고 만질 수도 있어요.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내 몸을 만지고 이거는 비밀이야 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우리 친구가 너무 예뻐서 한 거야. 너무 예뻐서 그런 거야. 이거는 예뻐서 그런 거야. 이거는 비밀이야 우리 라고 얘기를 하면
이거는 지켜야 될 비밀이에요? 지켜서는 안 되는 비밀이에요? 그죠? 이 비밀은 지킬 필요가 없는 비밀이에요. 이거는. 자, 내 몸을 만지고 이거는 비밀이야 라고 얘기하는 건 굉장히 나쁜 마음을 먹고 접근한 사람이 지금 잘못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알려지기 두려워서 비밀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일 때 몸을 만지고 비밀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 이거는 비밀 지킬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누구한테 얘기해요?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 있으면 꼭 부모님한테 누가 내 몸을 만지고 이거 비밀로 하자고 했어요 라고 꼭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지켜야 되는 비밀과 지키지 않아도 되는 비밀을 우리 친구들이 머릿속으로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혹시나 내 몸을 함부로 만지거나 나한테 상처 주는 말을 하거나 내 몸을 함부로 쳐다보거나 사진을 찍거나 그죠? 다양한 것들을 하는 사람이 있을 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은 누굴까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 그죠? 어떤 친구는 뭐 경찰관이요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물론 경찰관일 수도 있지만 경찰관보다 일단 우리 친구들 더 많이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생각해 봐야 돼요. 아마도 우리 친구들 많이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그래도 이렇게 엄마, 아빠, 가족일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오늘 선생님이 이런저런 얘기 내 몸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고 내 몸을 함부로 만지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꼭 1번은 누구한테 얘기해요? 꼭 1번은 엄마, 아빠, 부모님한테 얘기해요. 자,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이제 복지관에 다니니까 혹시 우리 친구들은 혼자만 가지고 있는 비밀이 있나요? 비밀? 선생님도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한 비밀이 있어요. 비밀이 있는데 이 비밀은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친구 한 명한테만 얘기했어요. 이렇게 우리 친구도 각자 가지고 있는 비밀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비밀을 나는 누군가에게 꼭 얘기하고 싶어 하는데 엄마 아빠는 내 얘기 비밀 얘기하면 엄마 아빠는 속상할 것 같아서 난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기 어려워야 하는 친구가 있을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혹시 복지관에 있는 선생님 중에 내 비밀을 얘기하고 싶은 선생님이 있나요? 복지관에 있는 선생님 중에 내 비밀을 얘기하고 싶은 선생님 있어요? 저 선생님은 내 얘기를 잘 들어줄 것 같아 라고 잠깐 생각나는 선생님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면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선생님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가지 성폭력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나는 부모님한테 얘기하면 좋지만 나는 부모님한테 얘기하기는 좀 싫어요. 그러면 자, 선생님한테 얘기해도 돼요. 아니면 이 선생님한테 얘기해도 돼요. 이 선생님한테. 선생님은 이런 성폭력 예방 교육을 하면서 우리 친구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나는 주변에 얘기할 사람이 없어요 하는 친구는 이 선생님한테 연락을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선생님한테는 어떻게 연락하냐? 우리 친구 스마트폰 다 쓰고 지금 카톡 이런 거 다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카카오톡에 가면은 그죠? 채팅하는 거 알죠? 카카오톡에 가면 채팅방이 있어요. 채팅방 중에 오픈 채팅방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오픈 채팅방 아는 친구 많이 있어요. 오픈 채팅방에 들어가서 한이 강사, 이 선생님 이름은 한이에요. 그래서 한이 강사, 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강사 선생님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한이 강사 이렇게 검색하면 선생님이 거기 짜잔 나올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누르고 채팅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 몸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내 몸을 함부로 만지고 다양한 내 기분을 상하게 하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나는 부모님한테도 얘기하기 어려워요.
난 복지관 있는 선생님한테도 얘기하기 어려워요. 저 얘기할 사람이 없어요 하는 친구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와서 하니 강사 이렇게 검색하고 선생님한테 톡을 보내면 선생님이 답장을 할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궁금한 게 있으면 꼭 거기 와서 질문하면 돼요. 어떤 궁금하던 것도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꼭 궁금한 게 있으면 혼자만 생각하지 말고 꼭 얘기를 하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엄마 아빠가 도움을 주기도 하고 선생님들이 도움을 주기도 하고 아니면 집에 있는 언니나 아니면 집에 있는 아니면 뭐 오빠나 다양한 사람이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예, 우리 친구들은 보호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보호해주고 도움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안심하고 혹시라도 어떤 일이 생겼을 때는 꼭 연락을 취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쭉 설명을 했는데 우리 친구들이 잘 들었는지 선생님이 몇 가지 질문 해볼게요. 그래서 이게 정답이면 동그라미고요. 정답이 아니면 X 이렇게 해주면 돼요. 한번 볼게요. 자, 나 혼자 있을 때 옆집 오빠가 집에 놀러 오면 친절하게 문을 열어준다. 나 혼자 집에 있는데 옆집 오빠가 놀러 오면 친절하게 문을 열어준다. 자, 이거 O예요, X예요? 혼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혼자 있을 때 문을 열어준다? 아니에요. 혼자 있을 때는 문을 열어주지 않고 왜 왔는지 물어보고 그죠? 다음에 오라고 얘기를 해주면 돼요. 다음에서 혼자 있을 때는 문 열어주는 것보다 다음에 오세요. 지금은 얘기할 수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좋아요. 자, 두 번째, 아는 사람이라도 내 몸을 함부로 만지면 싫어요 라고 말한다. 그죠? 아는 사람이라도 내 몸을 함부로 만지면 싫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 아는 사람은 부모님일 수도 있어요. 나는 몸이 점점점 커져서 이제 성인이 되는데 부모님이라도 함부로 내 몸을 만지면 엄마 아빠 저는 몸 만지는 게 싫어요. 말로만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주면 좋아요. 자, 성폭력을 당한 일은 부끄러운 일이므로 나 혼자만의 비밀로 한다. 그죠? 아까 몸을 만지고 말로 하고 누군가 이런 일을 했는데 아, 이거는 부끄러워, 이거는 비밀이고 얘기하면 안 돼 생각해서 비밀로 하고 어디에도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이거는 지킬 필요가 없는 비밀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면 누구한테? 부모님한테, 선생님한테 꼭 말씀드리기로 해요. 자, 그 다음에 친구에게 장난으로 아이스 깨끼 하는 것은 성폭력이 아니다. 이건 장난이고 재미있어서 했을 뿐이다. 이거는 O예요, X예요? 이거는 X죠, X. 나는 장난이고 재미로 아이스 깨끼를 하거나 말을 하지만 다른 친구는, 다른 상대방은 굉장히 이게 상처가 될 수 있다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말로 하는 것도 성폭력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오늘 이런 거 저런 거 얘기해주고 퀴즈도 냈는데 이제 정리하고 이제 마무리를 지을 거예요. 오늘 선생님한테 들은 얘기 중에 기억에 남는 게 뭐가 있을까요? 기억에 남는 거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죠? 기억에 남는 건 뭐가 있을까? 친구들마다 기억에 남는 게 조금 다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면 안 되죠. 내 몸을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는 것도 성폭력이라고 얘기했어요. 다른 사람한테 내 몸을 보여주면 안 돼요. 자, 그리고 다른 사람의 것을 보아도 안 돼요. 그죠? 다른 사람의 몸을 보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몸을 만져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다른 사람의 몸을 만져도 안 돼요. 왜?
다른 사람의 몸을 만져도 안 돼요. 왜? 소중한 나의 몸은 하나뿐인 나의 몸은 나의 것이고 나의 몸을 존중하고 지킬 수 있는 권리가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친구를 대하거나 아니면 어디 회사에 들어가거나 하는 상황에서는 요거를 꼭 머릿속에 기억을 해줘야 돼요. 보여줘도 안 되고 보아도 안 되고 만져도 안 된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은 성폭력이다. 그래서 성폭력이 발생을 하면은 부모님한테 꼭 이야기를 한다. 성폭력은 우리 친구들이 잘못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잘못한 건 하나도 없어요. 성폭력은 이 안 좋은 마음을 먹고 접근한 사람들이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일이 생기면 꼭 부모님한테 말씀 드릴 수 있도록 그런 것만 우리 친구들이 잘 머릿속에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내용을 조금만 다시 정리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오늘 이제 성폭력 예방교육이라는 걸 들었는데 내 기준에는 장난이고 재미일 수 있지만 누군가에는 상처가 되고 그게 폭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몸을 존중해주고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그죠? 존중해주고 우리 친구들도 존중을 받을 그런 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친구들 잘해온 것처럼 가서 회사 생활 하더라도 서로 잘 존중해주면서 회사 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힘들거나 궁금한 일이 있으면 선생님한테 연락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선생님이랑 이야기한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다음에 또 시간이 되면 선생님이랑 만나서 또 다른 이야기 하도록 할게요. 오늘 교육 마무리 지을게요. 고맙습니다. 안녕.